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Got no money, but I'll work it out with my charm. 이번 Having a 시간은 good time and doing no harm. 투자자산에 It's gonna be 대한 alright, gonna be 분배를 alright.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ney, I've been driving. 투자자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께서는 단기 매매 증권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한일물산의 주식 1000주, 그리고 액면가액 5,000원, 그리고 1,000만원. 지금 금액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주식에 1000주고 한 주당 액면가액, 그리고 총 금액,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지금 내가 주식을 발행하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면가액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남의 주식을 살 때는 얼마에 사왔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1,000만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그래서 1,000만원 요거 체크했고요. 그 다음 수수료라는 게 보이실 거고, 그리고 현금 키워드가, 일단 계정과목 키워드가 총 3가지가 나왔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 현금이죠. 자, 분개하는 거 잘 보세요. 먼저 나는 단기 매매 증권을 샀다라고 했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적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1,000만원짜리라고 했으니까 1,000만원이라고 적고요.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수수료가 5만원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계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자산에 다 합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유일하게 합치지 않는 계정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합치지 않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걔가 바로 단기 매매 증권 되겠습니다. 그럼 합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분개를 해야 되느냐 하면, 수수료가 발생했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냥 수수료 비용이라고 적습니다. 5만원 적었죠. 자,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요, 요거 900번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이거 체크할 거 많으니까 지금 하나하나 다 좀 적어 놓으면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따가 분개부터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 2가지를 전부 다 현금을 주고 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분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분개 잘 보이시죠? 차변은요, 단기 매매 증권 1,000만원, 수수료 비용 5만원, 현금 대변입니다. 현금 1,005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제가 프로그램 잠깐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일반 전표 입력해서요, 날짜 놓고, 자, 여기 차변에다가 위에 했던 분개를 넣어 보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하나 있고요. 1,000만원 넣습니다. 그리고 차변은 넣을 때는 차변 다 넣고 이제 대변 넣으셔야 되죠. 차변. 자, 수수료 비용 보세요. 500번대가 있고 600, 700, 800번, 그리고 900번대까지 있죠. 자, 일반적으로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비용이 발생하면 500번대냐 800번대냐를 구분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거 특이사항인 거예요. 지금 아까 단기 매매 증권의 특이사항이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수수료 비용이 이거 비용인데 왜 자산이 취득원가에 안 합치냐, 그거 특이사항이 있었죠. 얘가 유일하게 안 합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비용 그 계정도 500번대냐 800번대냐가 아니라 900번대를 넣으셔야 됩니다. 지금 괄호해가지고 유가증권이라고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써있죠. 그렇기 때문에 900번대를 넣어야 된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세요. 이 문제는 기억하실 게 2가지가 있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합치지 않는다.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2번째,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면
그 계정은 500번대냐 800번대냐가 아니라 900번대다. 그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 마지막으로 현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해보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이거 보이시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이거. 단기 매매 증권 관련. 서초의 주식을 한 주당 2만원에 100주 매입하였다. 우선은 요거 곱하시면 돼요. 자, 바로 분개해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 요거 바로 순서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적었고요. 그 다음에 2만원 곱하기 100주 하시면 200만원이죠. 이런 식으로 되죠. 자, 두 번째 줄 수수료는 1%이며, 자, 그러면 수수료 비용. 아까 900번대 하자라고 했었죠. 안 합치고요. 그리고 요거에 1%면 2만원입니다. 위에 200만원을 1%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모두 현금으로 처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긴 있어요.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이다.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영업의 비용이란 말 자체가 900번대 계정으로 쓰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계정 과목 체계를 한번 보시면 영업의 비용들은 다 900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 문제 했었던 것처럼 그냥 기억하시면 문제 푸실 때 금방 이렇게 900번대를 떠올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를, 지금 자동차 이야기 나왔죠? 요거는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이 있다는 거.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를 얼마 주고 샀다라는 말은 없고요. 그건 그 이전에 있었겠죠? 지금은 그 과정에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채를 액면가 65만원인데 65만원 주고 현금을 지급하다. 키워드를 또 먼저 체크합니다. 자, 공채의 현재 가치는 55만원이며 계정 과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이거 분계 어떻게 가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공채를 샀기 때문에 공채 이야기부터 할게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나는 65만원을 주고 샀습니다만, 생각하세요. 이걸 내가 사서 이제 우리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이거 얼마짜리야 라고. 자,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현재 가치로 자산 이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55만원이라고 자산을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 줬으니까 얘는 얼마야 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 다른 자산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이지 않습니까? 증권은 현재의 가치가 중요하고요. 우리 재무상태표에 자산을 올릴 때 그때 당시의 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5만원 잡으셔야 되고, 대변 현금 하시고, 돈은 그래도 65만원 줬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많이 어려워 하시거든요. 자, 그럼 차변에 금액이 10만원이 빕니다.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자, 지금 어떤 과정이었냐면 차량이라는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10만원만큼의 내가 손해를 봤죠. 여러분, 근데 이 10만원만큼 손해를 봤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하세요. 손해와 같은 말로 나 10만원만큼의 비용이 생긴 거야 라는 표현도 가능해요. 기억하십시오. 손실이라는 말과 비용이란 말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 다시 돌아갈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발생한 뭡니까? 비용, 손실이잖아. 그럼 우리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그 자산으로 처리한다 했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로 처리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은 아까 전에 수수료 비용 따로 한다면서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1번, 2번은 단기매매 증권이란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은 맞았지만 지금 3번 보세요. 얘는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입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발생한 손실 혹은 비용은 그 자산에 이렇게 가산을 해주셔야 되죠. 그 부분을 지금 명심하시고, 요거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3번 문제 이거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방금 하차했던 거 잘 생각해 보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모르시겠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4번 합니다. 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또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죠. 이 문제만 모아놔서 그래요. 요거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하였던 주식 1000주가 있었고, 액면가, 구입가, 그 다음에 처분가 1200만원에 하였다. 보통예금. 여러분 계정과목 일단 체크 다 했어요. 이제 어떻게 가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 줄부터 순서대로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을 어떻게 한다? 처분한다 라고 했죠. 그러면 대변에 먼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적으세요. 없어졌잖아요. 처분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얼마가 없어졌는가를 보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줄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액면가는 5,000원이고 내가 구입할 때는 10,000원이 구입했다 했죠. 그러면은 얘는 우리 장부에 1000주, 요 1000주 색칠을 좀 할게요. 1000주 곱하기 10,000원이라고 해서 우리 장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을 내가 적어 놨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이 우리 장부에는 1000만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장부에 적혀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1000만원이라 적습니다. 자, 그리고 1200에 처분한다라는 말은 나는 돈을 1200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보통 예금 하시고요. 여기에다가는 1200 받았으니까 1200이라고 적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 나 지금 이득 얻었죠? 이득 생겼죠? 자, 그럼 대변에다가 지금 금액도 보시면 차변합과 대변합이 같아야 되는데 대변에 보시면 200만원이 비죠? 자, 대변이 빌 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200만원 쓰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그러면 차변이 만약에 금액이 비면 계정과목 뭘로 하실래요? 지금 생각해가지고 말해보세요. 차변이 비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죠. 잘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해보겠는데 지금 5번은 제가 일단은 별표를 안 치기는 했습니다만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부 다 팔았다 이런 이야기지만 5번은 지금 주식을 200주 중에 80주만 팔았대요. 분계 방식은 똑같은데 이제 이 부분 200주 중에서 80주만 팔았다. 이 부분이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먼저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요거 바로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총액 700만원에 구입한 총액이 700만원 주고 샀대요. 주식수 200주 중에서 자, 이거 생각해 볼게. 먼저 한 개당 얼마짜리였는데 200주를 사서 밑에 700만원이 됐을까? 요거부터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제가 계산기를 띄워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계산기가 있고요. 200주에 한 주당 얼마였길래 700만원이었을까? 그러면 700만원 나누기 200주 하시면 되겠죠. 한 주당 35,000원 나오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얘는 한 주당, 한 주는 골뱅이라고 했어요. 35,000원. 이렇게. 한 주당 35,000원 짜리였습니다. 요거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 35,000원 짜리를 지금 80주를 4만원에 처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분계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였다. 단기매매증권 먼저 적으십시오. 자, 그리고 한 주당 35,000원인데 이제 이 35,000원이 장부에 기록된 금액이거든요. 한 주당 35,000원이라고 장부에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80주가 팔렸대요. 그러면 35,000원, 그냥 식을 적어 볼게요. 35,000, 한 주당 35,000원짜리가 80주만 팔렸으니까 이렇게 80주를 적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기를 한번 적어 보시면 35,000원 곱하기 80주, 그러면 280만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280만원이라고 적겠습니다. 우리 장부에 적혀있던 것 중에서 80주 부분이 이제 280만원이니까 이만큼만 자산을 감소시키고요. 자, 그 다음 차변 보세요. 4만원에 한 주당 4만원씩 받고 팔았고 돈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옵니다. 보통예금 주당 얼마다? 4만원이다. 곱하기 하시고 80주. 자, 그럼 이건 이제 얼마가 될까? 48에 32니까 320만원에 내가 팔았네요. 자, 여러분, 대변에 그러면 금액을 잘 보세요. 차변과 대변 보면 합이 같아야 되는데 대변이 40만원이 비죠. 요거 아까 계정과목 이름 뭐였어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간다 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잘 천천히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거 쉬운 부분 아니에요. 모르시겠으면 이거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6번 할게요. 자,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자, 요것도 위에 거랑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시 보유 목적, 이게 단기간 보유 목적이랑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성 있는 주식 100주를 장부에는 160이라고 내가 기록해놨네요. 우선 보세요. 100주고 장부에 160만원이라고 적혀 있으면요. 이게 한 주당 얼마였는지도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 있어야죠. 그럼 한 주당 얼마일까? 라고 한다면 한 주당 16,000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장부에다가 적어놨죠. 근데 요거를 끊고요. 주당 15,000원에 처분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계정과목 체크부터 할게요. 보통예금 계정으로 이체받다. 자, 그리고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가 또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요거 좀 특이한 문제. 현금으로 줬대요. 그리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합니다. 분개합니다. 차근차근 갑시다. 먼저 하나씩 하면 돼요. 첫 번째 줄. 먼저 단기매매증권 100주를 장부 금액은 160만원 요거를 팔았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대변에다가 단기매매증권 160만원 적겠습니다. 요거 우리 장부에 적혀있던 거 다 팔았으니까요. 자, 근데 한 주당 15,000원에 팔았대요. 100주니까요. 그러면 보통예금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150만원이 되겠죠.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150만원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 천천히 갑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했으면 어떻게 했냐면 차변에 지금 10만원이 비니까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이런 식으로 처리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가 포인트가 됐냐 하면 이 부분, 얘 때문에 지금 뭔가 좀 분개가 할 게 더 생긴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천천히 갈 테니까 좀 잘 들어봅시다. 지금 여기서만 끝났으면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잡았으면 됐겠죠? 자, 근데 수수료가 발생했고 현금이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지금 뭔가를 처분할 때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뭐 수수료나 이런 게 발생하면 특히 지금 유가증권이잖아요. 이 주식이라는 것들 요때 좀 특이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분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자, 수수료네 하면서 수수료 비용 적고 5만원이네 적고 그 다음에 현금 5만원 적고 됐나요? 그리고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 해야 되겠죠? 제가 아까 차변에 손실이 했으니까 10만원이네 라고 하면 될 것 같잖아, 그치? 근데 보세요, 지금 요거 분계를 잘 보세요. 자산을 지금 처분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비용 계정이 두 가지가 생겼죠. 수수료 비용,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근데 얘네들 둘 다 900번대거든. 여러분, 900번대는 영업의 비용이라고 해요. 그거는 자주 발생하는 비용은 아니에요. 그만큼 크게 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영업의 비용은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두 개나 이렇게 쓸 필요가 있겠냐. 회계는 단순하게 하거든요. 중요하면 디테일하게 가지만 중요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굳이 지금 수수료 비용까지 등장시킬 필요 있겠냐. 이것도 계정 과목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기 단기 매매 증거 처분 손실이랑 같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여기에다 그냥 합쳐 이렇게 그냥. 그래서 단기 매매 증거 처분 손실은 15만원이야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다시 결론 갑니다. 분계했었던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요거 단기 매매 증권 1번 됐죠? 요거가 1번 되겠고요. 그 다음 보통 예금 2번 받은 돈이잖아, 그치? 그 다음 요 세 번째 줄에 단 주식 처분과 수수료 현금 이야기했지. 근데 이제 떠올려야 돼. 주식 처분할 때는 수수료 발생해도 따로 처리 안 한댔지. 그럼 얘는 이따가 하자, 분계. 그럼 현금 요건 자산의 감소잖아. 그래서 얘가 3번. 그리고 마지막 분계는 어떻게 하시냐. 지금 그냥 비어있는 금액들 다 있죠. 얘가 5만원이었고 얘가 10만원이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차변에 있는 금액과 대변에 있는 금액을 합산된 거를 딱 비교한 다음에 비는 금액이 15만원이거든. 그래서 금액은 그냥 15만원 하고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로 한다. 됐습니까? 이해되시면 오케이.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분계 외웁니다. 분계는 무조건 이해해서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면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 갑니다. 7번입니다. 참길무역에서 발행한 채권 만기는 2022년 시장성은 없고, 여기서 키워드는 얘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이 말이 나오면 계정 과목은요, 만기 보유 증권. 여러분, 계정 과목 지금 어떻게 끄집어내고 있어요? 제가 그냥 생으로 암기시키나요? 아니죠. 계정 과목들은요, 그 문장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막 스트레스 받지 말아주세요. 자, 당좌 수표 계정 과목 또 나왔고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했고 보통 예금으로 갑니다. 자, 분계 갑니다. 먼저 첫 번째 줄 보면 채권을, 두 번째 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했죠. 그럼 나는 만기 보유증권 요거 생겼어요. 얼마짜리? 2천만원짜리. 그리고 돈을 어떻게 줬다?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줬대요. 그러면 당좌 예금입니다. 내 통장에서 돈을 발행해서 준 거죠. 수표를 발행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수수료 어떻게 할래? 수수료 비용 적을래? 지금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잖아, 그치? 아니, 아까 뭐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한다면,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만, 우리 회계에서요, 단기 매매 증권만 따로 비용 처리해야 돼요. 나머지 자산들은요, 그냥 합치세요. 그럼 수수료 비용 계정 안 써도 되나요? 안 써도 돼요. 그냥 합치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돈은 보통 예금에서 줬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통 예금이라고 적는 것까지. 그럼 결론 뭡니까? 차변 만기 보유증권
10만원. 대변, 당좌예금 2천만원, 도통예금 10만원. 됐나요? 이게 이 순서대로 지금 제가 하는 순서를 잘 기억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 답 없는 백지, 그냥 문제만 있는 문제지 제가 인쇄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그거 인쇄하신 다음에 혼자 꼭 풀어보셔야 돼. 이거 분계가 지금 완벽하게 안되면 이 시험 절대 합격 못합니다. 8번 바로 갈게.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취득한 토지 그리고 신축을 포기하게 되어 토지의 보유 목적을 지가 상승 목적 하는 투자 자산으로 변경하였다. 자, 우선 요거 보세요. 끊을게요. 요거까지 끊을게요. 첫 번째 줄만 다시 보세요.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나는 땅을 샀었어요. 땅을 샀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분계 먼저 적어볼게요. 답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땅을 샀을 때는 토지 5천만 원이라고 적었을 겁니다. 대변에는 뭐 돈을 줬으면 현금 줬고 등등을 적었겠죠. 뭐뭘 줬다 이런 식으로. 그럼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차변에 토지라고 내가 처리를 해놨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줄 보시면 건물 지으려고 내가 샀던 땅이니까 토지라고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보유 목적 자체가 투자 자산이 됐죠. 그럼 땅도요, 여러분. 목적이, 보유 목적이 달라지면 이제 토지라는 걸 함부로 쓸 수가 없다. 자, 그럼 결론 갑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 토지라는 건 일단 없앱니다. 이제 요 계정 더 이상 못 쓰니까 차변에 토지를 해놨던 거를 대변으로 옮겨서 다 지웁니다. 자, 그럼 차변에다가는 투자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인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투자 부동산. 요 계정으로 처리를 하십니다. 자, 그럼 분계의 답은 지금처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온 김에 토막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땅은요, 세 가지의 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판매 목적으로 사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목적, 우리가 쓰려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줄처럼 건물을 신축한다 이 말은 우리가 쓰겠다는 거잖아, 그치? 혹은 그냥 투자 목적, 시세 차익 얻으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땅을 취득할 수 있거든. 그럼 계정 과목이 다 달라진다. 판매 목적으로 사오면 땅은 상품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땅을 사서 파는 뭐 그런 회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일반 회사는 판매 목적으로 들고 있을 리가 없다. 두 번째, 영업 목적이면 토지가 되지. 투자 목적이면 방금 봤던 투자 부동산이 된다. 이거 좀 적어 놓으시고 한 가지 더 해보자. 여러분, 상품은 어떤 자산이냐 하면 재고 자산이다. 토지는 무슨 자산이냐 하면 유형 자산이다. 투자 부동산은 무슨 자산이냐 하면 투자 자산이다. 요거 계정 과목들을요, 걔네들이 각각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우리 시험 공부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제 9번 하겠습니다. 이서희 씨로부터 장기 투자라는 말 나왔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여기까지.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목적 자체가 이제 토지라고 못 써요. 바로 투자 부동산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투자 부동산 내가 샀고요. 60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돈을 이제 먼저 돈을 줬어요. 당좌예금 600만 원. 제가 투자 부동산에 빠지 금액 안 적은 이유는 돈을 지금 나눠서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씩 정리해 보는 거예요. 당좌수표.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나머지 100만 원은 30일 이후에 지급한대요. 그러면 지금 나중에 줄게. 이건 외상이거든요. 자, 근데 외상 매입금 쓸까? 안 되죠. 계정가면 뭘까? 생각해봐. 뭐 할까? 지금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이외의 자산이잖아. 그러면 미지급금 100만 원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괄호 쳐야 되겠네. 이서희 괄호 쳤습니다. 자, 이건 거래처가 없으니까 거래처 등록도 하라 이렇게 시키고 있네요.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가 발생했죠. 자, 취득세는 투자 부동산
요 투자 부동산에다가 합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이제 합치는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취득세가 현금으로 나갔잖아. 그럼 현금을 먼저 적어 보세요. 15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대변의 합은 우리가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됐죠? 네, 다음은 기타 자산입니다. 1번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국 대학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 용역비. 우선은 연구할 때 발생한 비용이란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개를 할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선 분개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얘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보통 예금에서 1000만 원 나갔다. 자, 그럼 차변에는 이제 뭐를 적어야 되느냐, 뭐 그건데요. 차변에 적을 수 있는 계정은 연구비라는 계정이랑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발비라는 계정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연구비는 비용이고요. 개발비 얘가 이제 자산이거든요. 무형 자산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계정 과목 이름이 개발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분개니까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체크만 좀 해두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무형자산 배우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2번입니다. 신제품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가 현금으로 나갔다. 여기도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 돼 있죠. 자, 특허권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가 일단 무형자산 계정입니다. 자,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수수료라는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지금 특허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수수료죠. 자, 그럼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수수료니까 여기 특허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현금 적으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분개가 좀 간단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세 번째 갑니다. 아라전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 임차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당좌수표. 바로 갑니다.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말은 아라전자와 뭐 이런 건물에 대한 계약을 맺었겠죠. 자, 근데 임차보증금이라는 말 보이시죠? 요거는 분개하는 요령만 좀 알려드릴게요. 차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차변 계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차보증금 차변에 적으시면 돼요. 금액은 1500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하나, 보통예금은 금액이 300이네요. 그리고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나머지네요. 줄 끊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셔야 되는 거는 임차보증금 계정은 괄호를 치셔야 됩니다. 이 거래처 이름을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잠깐 설명드릴게요. 보증금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건물에 들어가면서 거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약기간 끝나면은 돌려받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거죠. 그래서 임차보증금이라는 거는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자산이야 라는 뜻으로 적어 놓는 겁니다. 이거 됐나요? 그리고 나는 지금 임차인으로서 들어간 거입니다. 세입자는요, 임차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임차인이 내는 돈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보셨던 임차보증금도 있고 임차료도 있겠죠. 둘 다 차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걔네들은 다 차변 계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내가 건물주라면요, 내가 서장훈이라면 임대인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임대 보증금을 받고요. 임대료를 받습니다. 둘 다 대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대변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 갑니다. 자, 대구 공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 임차에 따른 보증금 두 개 연결하면 아까 위에서 보셨던 임차 보증금이죠. 그리고 2천만 원과 그 다음 1년분 임차료라는 말 1200 중에서 1200을 일단 다 줘야 되는데 나눠서 주네요. 현금으로 300 주고 당좌수표로 준다. 자, 이 문제 좀 기니까 잘 따져볼게요. 임차료는 지급 시에는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거래처 코드도 넣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천천히 차근차근 해봅시다. 두 번째 줄부터 갑니다. 임차 보증금부터 갑니다. 임차 보증금 금액은 2천만원. 그 다음에 1년분 임차료를 1200 중에서 300은 현금, 나머지는 당좌예금. 그래서 임차료를 1년분 다 줬다는 말이야? 안 줬단 말이야? 다 줬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임차료 적으면 되겠네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임차료는 자산 처리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임차료라는 계정을 쓰시면 안 되고요. 비용 처리하였다라고 하면 임차료라는 계정 쓰실 수 있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산 처리했다고 했죠. 자, 1년치 비용을 미리 줬다. 그걸 이제 자산으로 처리하면 계정 과목이 선급 비용이 됩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비용을 미리 1년씩 다 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체크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돈을 어떻게 주는가 볼게요. 3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300 적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당좌 수표. 자, 그러면 당좌, 예금, 나머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빠트리 만드는 게 거래처 코드를 기재한다 라고 했죠. 어디에다가? 임차료 1년치 낸 거에다가. 요거잖아요. 요거는 거래처 코드를 적어라 이 말입니다. 거래처는 주 대구네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자, 임차보증금도 거래처 적어야 되죠. 자, 원래는 임차보증금은 거래처 적는 계정 과목이 맞고요. 선급비용은 적을 때도 있고 안 적을 때도 있다. 보통은 안 적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처럼 적어라 라고 하면 거래처를 꼭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갑니다.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공장 임차료를, 자, 요거 우선 첫 번째 줄 분계 참고 목적으로 좀 적어 드릴게요. 미지급금으로 임차료가 적혀 있다라는 말의 뜻은요, 내가 돈 내야 되는, 월세 내야 되는 날짜, 임차료, 차자가 들어가는 게 차변 계정입니다. 그리고 돈을 못 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고 내가 적을 거예요. 미지급금 혹은 미지급 비용 둘 다 이제 가능해요. 대변에는 보통. 자, 그리고 공장 임차료니까 500번대였겠죠. 금액은 300만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계상되어 있는 이란 말은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장부에 이미 이 분계가 지금 방금 요 적었던 이 분계가 반영되어 있다. 이거 답 아니거든. 계상되어 있는 걸 한번 적어 본 거거든. 자, 이걸 어떻게 한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분계거든. 임대인과 합의하에, 임대인은 아까 건물주라고 했고요. 보증금과 상계하다. 자, 보통은요, 보증금 요 계정 과목이 여러분 어디에 적혀 있었냐면 아까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보증금 걸 때는 항상 차변에 기록이 되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 상황상 잘 봐봐.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공장 임차료. 나 월세 내야 되는데 월세를 못 냈어요. 자, 근데 뒤에 가서 이제 건물주가 와서 돈 내세요. 지금 아직 안 내셨네요. 빨리 주세요. 하니까 뭐라 하냐면, 아, 저 예전에 보증금 건 거에서 그냥 상계하다. 서로 계산하다거든. 그거에서 까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보세요. 잘 보셔야 돼.
임차보증금 차변에 있었지? 그거를 깐다라는 말은 대변에다가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적으시고요. 300만원 되겠습니다. 요거 까? 오케이.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적었으니까 까죠. 자, 그럼 차변에는 뭐를 적으셔야 되냐면, 여기 잘 보세요. 예전에 이런 분개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전에 했던 거 중에서 요 부분, 요 미지급금 얘 있죠. 얘를 이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안 준 돈이란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없애려면 차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적고 300만원 이라고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 미지급금이라는 계정도 거래처를 접어야 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잘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자, 영업점을 이전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중에서 임차료 미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반환. 여기서는 미지급 비용 계정 과목을 써라. 자, 여기도 잘 천천히 읽어볼게요. 영업점을 이전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주로부터 임차보증금 중에서 내가 이제 들어갈 때 그 사람한테 보증금으로 걸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임차료 미지급 금액, 또 내가 월세를 한번 못 낸 적이 있나 봐. 그래서 임차료 미지급이 생긴 거지. 자, 그걸 차감한 나머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요거는 분개 바로 해볼게요. 자, 임차보증금에서 다 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다가 임차보증금 얘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까는데 미지급금 하나 깔게요. 근데 여기서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위에서 요거 이야기할 때 차변 임차료하고 대변에 미지급금도 되지만 미지급 비용도 된다 했죠. 그래서 6번 문제는 미지급 비용으로 대변에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깔아 다시 하면 미지급 비용을 차변에 적으시면 돼요. 적으시고 그 다음에 600만원 차감하고, 그리고 나머지 11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반환받았다. 자, 나한테 그래서 보통예금이 1100이 들어왔다. 자, 그러면요, 요거 임차가 아니고 임대인데 요거 좀 지울게요. 요건 오타입니다. 원래 우리가 임차보증금이라고 적어놨었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임차보증금, 그럼 원래 얼마나 있었다는 뜻이에요? 차변 보세요. 두 개 합치면 1700만원. 이게 이제 답입니다. 요 가로 치시고, 요 미지급 비용도 가로 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어떤 말이냐면, 나는 원래 보증금 1700을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약이 이제 끝나면서, 원래라면 보증금 1700 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제 건물주가 이야기하는 거죠. 600만원 안 낸 거 있으니까, 월세 그거 안 낸 거 있으니까, 그거는 제하고 드릴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하면서 미지급 비용 600 제하고 보통예금 1100만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됐습니까? 분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거 한번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7번 하겠습니다. 부안의 사무실을 임대하였는데, 자, 그리고 임대보증금, 아까까지는 임차라는 말 나왔었죠. 그때는 내가 월세 들어가는 입장, 세입자 입장이었다면, 지금 임대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내가 건물주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임대보증금 중에서 부안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고,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한다. 자, 분개 잘 보세요. 첫 번째 절부터 갑니다. 임대보증금 대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임대보증금에 대자가 들어가니까 얘는 대변 계정이야 원래. 그리고 3천만원이야 내가 받을 임대보증금. 그치? 그럼 돈 어떻게 받는지 봐봐. 부안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300 받았대. 그럼 차변 뭐야? 당좌예금? 아닙니다. 현금이죠.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쓰고요. 상대방이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나한테 주면 그거 현금입니다. 자,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거 외상이거든요. 아직 못 받은 돈이죠. 미수금. 이렇게 줄 것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괄호치는 거 보세요. 임대보증금도 거래처 적으셔야 되고요. 미수금도 거래처를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갑니다. 자, 이거는 우선 요런 뭔가 서류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거 있죠. 요런 것들은 우선 그림 서류부터 보지 마시고 문제를 먼저 보십시오. 천안에 창고를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자, 임대보증금은 작성 시에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지금 요거는요, 바로 이제 밑에 걸 따로 안 보더라도 분개하실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임대보증금 대자 들어가니까 대변 계정. 그리고 현금은 차변. 수령하였다 했으니까. 요까지 됐나요? 이거 밑에 뭐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제 볼게요. 여기 보시면 보증금이 4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4천만원이고 차임 얘는 뭐냐면 월세를 뜻해요. 매월 낸다 돼 있죠. 근데 이 문제 위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임대료를 받았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고요. 여기서는 보증금만 작성 시에 수령하였다 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보증금에 대한 분개만 하시면 되는 거죠. 4천만원. 그래서 현금 4천만원 끝입니다. 만약에 이제 월세까지 다 해라 라고 한다면 이제 임대료가 밑에 보시다시피 100만원인 거 확인이 되시니까 요걸 임대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보증금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대전에 임대료를 받지 못해 미수금으로 처리한 금액. 자, 일단은요, 두 개를 체크. 처리했던 금액 495만원. 요거 과거형이거든.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다. 자, 요거 과거에 어떤 분기가 나왔었는가 볼게요. 임대료 받을 날짜가 되죠. 그러면 나는 무조건 임대료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대자가 들어가니까 대변 계정이고 얘는 수익이거든. 이런 식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위에 아까 했던 거, 요거 임대보증금 괄호 거래처도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요거까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자, 다시 여기로 가서 다시 얘기합니다. 자, 월세 받을 날짜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수익은 인식시켜야 되거든요. 내가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여러분 수익과 비용 계정은요 발생한 시점에 무조건 적어야 돼요. 그 계정을 돈을 받았던 줬던 못 줬던 못 받았던 간에. 자, 그리고 금액이 495만원이었다. 월세 받을 돈이 495만원인데 상대방이 못 주잖아요. 그럼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했겠죠. 그리고 미수금은 거래처를 적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못 받았건 내가 받을 돈 미수금 처리해놨는데 이제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임대보증금과 상계 처리 여기서 빼라 한 거예요. 아까 임대보증금의 원래 자리 어디였어요? 아까 임대보증금 원래 자리 대자 들어가니까 대변 계정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빼라 라고 하는 말은 차변에 적고 그리고 금액은 495만원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아까 요 미수금 있죠? 얘를 적으면 이제 받을 돈이라고 적은 거 내가 지워주는 꼴이잖아. 그리고 임대보증금도 거래처를 적어야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답인데요. 밑에 뭐 이런 말 있죠. 단 보증금의 잔액은 2천이다. 그러니까 2천 요 안에서 495만원을 빼서 준 거예요. 잔액이 좀 모자라면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주는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